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사회과학 서적 비소설 분야가 종합 100위권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출판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호응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책이 쉽게 넘어간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글쓰기는 항상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재벌에 대해서 쓰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전에 했었고, 재벌의 탄생, 그 탄생 배경, 성장 과정, 뭐 결말 쭉 썼었는데 마지막에서 그걸 다 뺐어요, 제가. 그게 과연 필요할까? 대중들이 이걸 보면서.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넣자 그래서 책 분량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가독성은 좋아서 많은 사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 재벌이 다 비슷하게 성장한 배경이 정경유착했고 특혜 받았고 재벌의 비호, 그러니까 국가의 비호를 받았고 정부로부터 도움 받았고 또 노동자들의 배를 굶게 하면서 자기들이 성장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이기에서 하고 있는 유한양행 같으면 훌륭한 기업이죠. 그런데 그 유일한 박사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지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느냐, 지키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GS 같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창업주가 독립운동가들 도와주기도 하고 훌륭한 기업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재벌은 아니지만 처음에 만들 때 그리고 그 아들인 창업주의 아들인 원혜영 의원이 이어받았을 때 참 좋은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갑질 논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안마다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 다 어떤 기업이라나 문제점이 있어요. 또 박수받을 부분도 물론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볼 게 아니고 전체적 부분에 좀 파악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창업주들에게는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재벌 2세, 3세 내려오면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업주들이 이게 회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회사는 자기 게 아니에요. 주식회사잖아요. 주주들 거고요. 임원들 것이고 직원들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아들, 손자에게 물려준단 말이죠. 근데 그 아들, 손자가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종업원이 10만 회사를 그냥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만 명 종업원이면 그에 따른 가족들 30만 명, 40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만 명, 40만 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그런 회사를 능력 검증도 안 된 자기 자식들한테 턱턱 맡겨버리면 그것은 창업주의 가장 크나큰 잘못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자수성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다른 도움 없이 본인이 열심히 해서 어떤 일가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벌들은 국가의 도움 없었으면 절대 지금 같은 재벌로 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일단 재벌의 탄생이 일제의 적산을 손쉽게 인수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한국전쟁 끝나고 이승만 정부도 압도적으로 그렇게 밀어준 것이죠.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서 계속해서 특혜를 줘가면서 밀어붙였죠. 그러니까 거기서 민중들만 고통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고도 성장한 건 맞다 인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는 힘들어 일했던 노동자들한테 그 부를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분배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장해서 자기들 배만 두들려 하니까 이걸로 어떻게 자수성가를 할 수 있어요. 대한항공 사태 같은 걸 보면 또 하나 김승현 회장의 폭행 사건 그리고 SK 해서 이제 트럭 기사 폭행했던 거 이런 거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 것 같아. 노동자들을 내가 그냥 쉽게 쓰고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키우고 오너들의 어떤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네들을 취업시켜가지고 월급 준다. 그러니까 주종관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갑질 논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주종관계를 생각하게끔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 아버지들 거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들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이야기 됐습니다만 유일한 박사가 자신이 사망할 때 유언에 그렇게 남겼잖아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대학까지 다 시켰으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라고 했다고요. 이게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고 정말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왜? 사회로부터 자기가 받아가지고 재벌을 키운 거예요. 회사를.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돌려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또 외국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금액은 사회에 항상 환원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이지 않죠. 우리는 뭔 사고 터졌을 때
그래서 감옥 가기 직전 뭐 이럴 때 뭐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총수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지면 다시 복귀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아주 전형적인 재벌의 문제점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금수저, 나는 너희들과 입장이 다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완전 상반되게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더 맞들어야 돼. 이렇게 부모뿐만 아니고 주위에서. 근데 뭐 빌 게이츠나 오렌 버핏 소위 말하는 뭐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들도 재산의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부자들이. 근데 우리는 봐요. 정경련 같은 데 보십시오. 부자들 집단이라는 정경련은 그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부자들한테 더 부가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낙수효과가 실패된 게 입증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여줘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3세대, 4세대 내려오면 기업이 망하는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전문 CEO를 체제를 많이 두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게 없어요. 아직도 재벌한테 몰아줘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가 돌아간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친기업 프렌들리 하면서 그 법인세 손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깎아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재벌 총수들 사면해주고 이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쓰면서 계속해서 재벌들의 갑질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거, 뭐 재태원 회장이 뭐 이혼을 한다든가 이게 다 오너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현아 씨가 땅콩향 사건 이런 것도 오너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가 뭐냐면 오너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현대차가 한전에 10조 원이나 되는 그거 다른 나라의 그 기업 같아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갖다 줘요. 근데 그건 오너가 해! 하고 하니까 밑에서 그냥 한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아무도 그걸 탓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너 리스크가 가지면 주가가 하락하잖아요. 국제적으로 신인도나 인지도도 떨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영향이 가는 거거든요. 오너가 잘못했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향을 받냐고요. 나쁜 영향을 받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한테 좋은 직장 그리고 양질의 임금 이거 기업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뭐 통일도 방법이 있죠. 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은 대박이다.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남북관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뭐 세금 관련이나 모든 제도는 대기업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냐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삼성이 움직이는 나라라는 게 또 증명되는 거죠. 모든 언론에서 써주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뭐 이건희 회장이 성범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뭐 개인의 일인 것이고 도덕적으로 총수가 그랬다 그러면 그만큼 욕을 얻어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중이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중이 이 사건을 알아야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고 비난을 하든 아니면 아니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지라고 하든 긍정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 아예 다뤄주지 않으니까 대중들은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또 형평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거죠. 연예인들 무슨 성매매 사건 터지고 뭐 무고 성폭행 뭐 터지고 했을 때 거의 종편에서 매일 다루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잖아요. 근데 국민적 관심사로 보면 연예인보다 이건희 회장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이건 안 다뤄요.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이건 언론사가 대한민국 언론들이 또 기자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기자고 이거 어떻게 언론사입니까? 그러니까 돈이 무서워서 삼성 거를 내면 광고 떨어지니까 삼성 비판 기사를 내면 그게 무서워서 못 한다고 하면 언론사 하면 안 돼요. 기자 하면 안 돼요. 다른 직업 찾으라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재벌에게 바라는 나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건데 네 가지. 무슨 이제는 좀 부동산 투기 좀 그만해라라든가 근로자 임금 올려줘서 다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또 기업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투자 많이 하고 그리고 고용 창출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 국가에서 그런 거 하라고 법인세 깎아줬는데 700조나 되는 돈을 사내유보금이나 쌓아놓고 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쓸 데가 없다 그래. 왜 쓸 데가 없어요? 투자할 때 천진데 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그런 욕심이 아니고 정말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이제는 경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도는 끝이 났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고 분배, 뭐 평화 이런 것 쪽에 좀 신경을 재벌들도 이 나라를 이끌고 간 어쨌든 한 축이니까 그걸 인정한다면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독자 여러분들은 그것을 제가 마지막 단락을 읽으면서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박 대통령이 거짓말 한 거죠. 경제민주화 할 생각도 없으셨고 경제민주화가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하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 경제민주화를 들고 온 거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파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이 다 속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제민주화를 하려면은 정권 교체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권이 또 정권을 5년간 연장한다면 경제민주화는 그냥 또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거예요. 근데 이번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도 분명히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거짓말 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과연 또 한 번 속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투표를 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보거든요. 진보 정권 10년 이후에 보수 정권 10년 했지 않습니까? 보수 정권 10년 동안 정말 서민들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있는 자들은 더 잘 살고 없는 자는 더 못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2017년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2017년 대선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고발 뉴스를 보면 좀 짠합니다. 네, 다들 어렵게 이렇게 하시고 대한 언론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보면 또 열정 페이 받으시면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을 바라보고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고발뉴스 독자들도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고발뉴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EJ도 뭐 대한 언론 중에 하나니까 다 같이 노력해서 2017년에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합니다.